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판교 WM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와, 시장이 강하긴 한데 정말 특정 양극화 현상이 너무 극심화하면서 2차 전지 없으면 서러워서 살기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상승의 지속성을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경민 팀장님? 네, 일단은 딱히 팔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특히 어제 포스코의 수급을 보면서 개인들이 저렇게 5조가 넘는 거래량을 일으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요인을 찾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시장에 순응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2차 전지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미리 팔았거나 둘 중에 맞아요. 하나의 케이스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대안주를 찾거나 아니면 지금 가장 대장주를 쫓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그 주도주를 쫓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큰 고민은 안 하시겠죠. 그 정도의 이제 스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떤 방향성에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주를 찾는 게 저의 오늘 좀 컨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안주로 꼽힐 수 있는 4종목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망을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LS입니다. 2차 전지에 정확하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역시 기본적인 전력 설비 그리고 2차 전지, 우크라이나의 재건 모두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좀 강세를 좀 띄면서 그 동시에 좀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오랫동안 재련업에 종사했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LS 역시 자회사인 LS전선이 보유한 해저 케이블 사업도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보유한 그런 사업이고,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폴란드에 전선 공장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전력 사업 및 재건 사업에 저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화학입니다. 2차 전지 아니면 좀 소외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관계사인 포스코 신소재랑 더불어서 소재부터 폐배터리, 재련, 또 리튬, 코발트, 핵심 소재까지 되게 두루두루 좀 영위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에 편승은 했습니다만 다소 좀 주가 모멘텀이 좀 약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순환매에 부담 없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첨보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첨가제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죠. 전고체가 또 발전을 하고 또 삼원계 중심의 소재들이 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전액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좀 소외됐던 이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LFP 배터리의 생산 비중을 확대할 그런 전망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이지만 2차 전지가 아닌 것 같았던 그런 주가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런 관심을 좀 받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소외됐던 분리막도 어제 순환매에 편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전액, 첨가제 이런 쪽도 바닥권 탈출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말씀 그대로 본업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더해질 수 있는 게 수산화 리튬까지 지금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랑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자회사입니다. 이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재련하는 이제 그런 컨버전 업체의 좀 가치가 가격으로 좀 투영되는 그런 현상도 어느 정도 요인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3의 이런 컨버전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사업이 본업에 반영되는 시점은 2026년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이제 WOLED 관련 디스플레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시간을 좀 벌어줄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디스플레이, 미래는 가장 핫한 리튬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4종목 다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쫙 가지고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LS, 그리고 코스모화학, 첨보,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관련해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김지훈 대표님 차례입니다. 종목들이 너무 잘 갔어요. 솔직히 2차 전지 종목들을 거의 뭐 4종목에서 한 종목씩은 꼭 꼬박꼬박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비엠, PNT, TCC스틸, 나노신소재 모두 지금 목표가를 지금 초과 달성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질문은 이렇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현 시점 가지고 오셨던 종목 중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가장 강하게 진단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그 전에 그 정경민 팀장이 말씀하신 주시장에서 철저한 이 대응, 수능의 영역이라는 거는 진짜 너무 적극 공감하고 그걸 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도 2차 전지라는 생태계 안에서 분명히 건강한 순환매가 돌 거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꼭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양극재 못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실 텐데 분명히 이게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 될 거라는 그 긍정적인 예측을 해보고요. 이제 나노신소재를 가졌으면 왜냐하면 나노신소재 소개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순환매 신호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 19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50% 넘게 주가가 굉장히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CNT 도전제 중요한 건 얘네도 엄청나게 증설을 하는데 증설 관련돼서 원래는 기존에 24년 내년 기준으로 2만 4천 톤에서 3만 톤으로 확대를 했고요. 25년 기준으로는 3만 7천 톤에서 4만 8천 톤. 그러니까 증설하는 것 자체는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된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둘 다 쓰이는데 음극재 도전제 관련돼서는 음극재 CNT 도전제 관련돼서는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고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아주 극소수만 하는 것에서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그럼 CNT 도전제 매출이 얼마나 커질 거냐? 올해도 예상하는 거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0% 넘게 증가한 500억대를 예상하고요. 이 500억이 3년 뒤에는 한 3천억대까지 한 6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CNT 도전제도 굉장히 폭풍 성장하는 중이다. 근데 계속 주가에 대한 부담을 막고 또 심지어 대주주 매도 물량까지 대주주 특별 관계인 매도 물량까지 나와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다시 한번 좀 어제자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외국인에서 16만 주 한 방에 지금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를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뭐 제일 단기적으로 들어올랐기 때문에 다른 건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예단의 영역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가깝다라면서 나노신소재에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대한 좀 다양한 업종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원택입니다. 네, 원택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4,000원대 주가에서 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 올린 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사면서 올렸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안티에이징 시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침투하는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과 이익의 실적이 가파르고 매출단에서는 2분기에도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당연히 고마진, 마진율이 40%가 넘는 이 소모품이 이미 장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세팅이 되면 내년, 내후년 2년 동안 계속 소모품 매출이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소모품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업체, 선두권 업체를 정석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SK 네트워크스인데요. 정경민 팀장님 소개 한번 해주셨는데 굉장히 맞아요. 수급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회사가 최근에 그 앵코어라고 데이터 전문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 앵코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앵코어를 통해서 SK 렌터카, SK 매직, SK 일렉링크, 이 SK 네트워크스 내 모든 데이터 통합 인프라 시너지 구축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 SK 네트워크스도 충전기의 진심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전기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전기 관련돼서 마땅하게 딱 이렇다 할 대장주라고 할 만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SK 네트워크스가 좀 계속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 이제 실적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일단 영업이익이 521억, 그러니까 5.6% 정도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건 600억대 영업이익이었는데
한 6% 정도 감소했는데 1분기보다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됐습니다. 1.8%에서 4.4%까지 개선됐으니까 다소 개선됐지만 그 개선된 폭이 너무 적다. 근데 다 뜯어보면 양극재 판매 비중은 늘었습니다. 판매 비중 늘었고 그다음에 그 하이니켈, 소위 말하는 단결정 양극재도 최초로 매출에 포함되면서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가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률은 하반기,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한 6%대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음극재에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한 17%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화물이나 라임케미칼도 수익성은 모두 개선됐지만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익이 좀 다소 떨어졌는데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그룹 전체에서 지금 2차전지 밸류데이 열어가지고 1년 앞당겨서 양극재 매출 목표치랑 전체 캐파를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최근에 6,834억 NCA 쪽으로 시설 투자, 대규모 또 증설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ISC인데요. 비메모리형 매출이 22년도 절반을 초과해서 23년 올해 기준으로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CPU나 GPU 업체로 고객사의 매출이 전체 비중 3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R&D향이지만 양산량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이 패키징 관련돼서 계속적인 이 핀 관련돼서 계속 모멘텀을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2분기에도 매출과 이익은 20% 넘게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업종군에서 하나씩 또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네 종목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민 팀장님 차례로 다시 돌아와서요. 2차 전지 관련 종목,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 네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뭐 아예 덜 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좀 관심이 시작되고 있는 이제 그런 네. 종목을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를 오늘 좀 가지고 왔고요. 본업은 역시 이제 대형 OLED에 필요한 그런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죠. 지난 7월 초에 퀀텀닷 QD OLED 광학 필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기로 했고, 이는 이제 일본 업체가 했었던 것을 새롭게 좀 침투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이 2025년까지 13조를 투자하기로 했던 이재용 회장이 직접 결정한 그런 사항으로 올 3분기부터는 매출 인식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영업이익 가이던스만 500억 이상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좀 달성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미래는 역시 리튬의 컨버전 사업자로의 가치 부각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리튬 가공을 80% 이상을 처리를 해야지만 IRA 법안을 잘 수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공정업체의 가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와 에코프로 이 두 업체에 약간 투영되고 있는 좀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현재 수산화 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의 재련 비중이 75에서 한 80% 정도 좀 되다 보니까 이를 향후에 이제 202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수산화 리튬 가공 업체들의 성장성은 2, 3년치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담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2026년부터는 수산화 리튬 캐파가 2만 톤, 이후 증설과 함께 4만 톤으로 확장이 좀 된다면 지금 시세로 연간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2025년 영업이익 한 1천억 수준에다가 뭐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6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그런 좀 수익의 확장이 좀 나올 수 있겠고, 뭐 현재 PER 밸류를 감안한다면 전 뭐 2조 이상의 시가총액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지난주에 급등 이후에 한 2, 3일 동안 좀 소강 국면에 좀 있습니다만 아직도 거래량은 충분히 시장에서 유지 중이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편승도 좋고 중장기적인 이제 그런 호흡도 모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긴 중장기적으로는 2조 이상을 보겠습니다만 시장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정고점 정도, 목표가를 일단 58,000원 정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할 손절가는 37,000원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사의 리튬 사업 호조, 그리고 OLED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그동안 잘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왔지만 최근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일단 뭐 시총 2조 원까지 바라보신다고 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58,000원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SK 네트워크스를 가져왔는데요. 아. 이런 수급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6월 달도 한 달 내내 샀고요. 5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7월 달도 기간이 한 달 내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달에는요,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충전기 사업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운영업체 에버원의 2대 주주로 됐고, 최근에는 국내 민간 최대 급속 충전 업체 SS 차저, SK 일렉링크로 변경됐죠. 이게 전국에 1,800개 이상의 급속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SK 관련된 아까 데이터 솔루션 통합 솔루션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거하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전기차에 굉장히 진심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마 또 최근에 지금 1,000억 원 넘게 규모로 주주 환원 정책 하는데 아마 지난 3월 14일부터 11월까지 8개월 이내 그 1,000억 규모의 보통주를 취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면 상당히 또 주주가치 환원도 제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자체 그리고 집중용 초급속 충전소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굉장히 그런 시너지 효과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회사 워커힐이라든지 SK 매직도 지금 실적이 조금은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고 어느새 좀 회복 국면에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앵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 통합 관리 솔루션, 데이터 통합 시뮬레이션 이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이라 이 앵커어 자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연간으로는 매출과 이익이 매출 단에서는 한 5에서 7%, 영업이익 단에서는 10에서 15% 전체 연간 이익이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현재가 5,900원인데요. 한 4% 정도, 3% 정도 조정 나오는 5,500원 밑에서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선은 4,93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잡았지만 이 기간 평균 매수 단가를 봤을 때는 여기서 충분히 1차 목표까지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을 본 적이 없다. 김지훈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네트워크스 목표가 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또 SK네트워크스 17일 날 정경민 팀장님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목표가 8,000원 제시해 주셨던 만큼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두 종목은요. 이녹스 첨단 소재와 SK네트워크스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